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교과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윤은길의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 중 피난길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중심으로 전쟁의 비극성과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이의 시각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쵸? 어린아이의 시각은 미성숙하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전쟁에서 또 어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점, 그 점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보시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그려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어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 바로 전쟁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 그런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교과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와는 조금 다른 교과서인데요. 제가 특별하게 그 필기를 따로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강의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설을 읽는다는 게 뭘까요? 그쵸? 소설을 읽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줄거리 파악입니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면 소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야기에서 어떤 배경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새 학생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로 쓰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날개 부분에 단어의 뜻풀이 같은 것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소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작가가 A라는 말을 했는데 그 A의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은 작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날개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좀 확대해서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떼거리는 물이죠. 피란민, 여러분 피란민. 그쵸. 제가 지금 이제 초록으로 표시하는 것들은 바로 이 당시에 어떤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은 한 가지 색깔로 좀 정해서 동그라미라든가 네모라든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란민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 곤란한 짐짝처럼 되어 있었다. 여기 이 소녀를 뭐라고 했냐면 1번 처치 곤란한 짐짝처럼은 무슨 법이죠? 그쵸. 여기 제가 요거 이렇게 써볼게요. 처럼이라고 냈으니까 비유고요. 비유 중에서도 직유에 해당하겠죠. 소녀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소녀는 처치 곤란한 짐짝처럼 버려져 있었다. 두 번째는 정갈한 청소부, 어쩌다가 실수로 버려진 쓰레기 같기도 했다. 요 같다. 하얀 수염에 붙은 털옷을 입고, 누구죠? 그쵸, 산타클로스. 곧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산타클로스가 주로 이제 드나드는,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놓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모두 뭘 나타내는 건가요? 그쵸, 1번, 2번, 3번은 모두 남겨진 소녀를 비유하는 거죠. 뭐에서 남겨진 거지? 그치, 피란 중에. 피란이라는 거는 전쟁을 피해서 가던 중에 남겨진 소녀를 비유하는 건데, 지금 이 소녀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그쵸? 쓰레기, 짐짝, 도둑이 남기고 간 선물 모두 부정적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소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이 소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제 피라나온 사람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저기 뭐가 있네 라고 찾아진 거죠. 얘가 찾아온 게 아니야.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보기 좀 별로였다 이런 얘기예요. 망측하다는 얘기는.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떼껍데기. 때 알죠? 때 몸에 이렇게 오래 잘 안 씻는 그 때 곱재기.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누더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나오죠. 때가 막 엉겨 있는 우리들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뭐가 됐대? 그치, 거지 같았다. 네 번째,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었는데도 그랬다. 먼저 쫓기는 사람의 무리가 아까 피라민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뭐예요? 그쵸, 대포 같은 거의 소리. 돌산을 뚫으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남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벽이 떨어졌다. 네, 아마 대포 소리가 저기서 퓨폭 이런 소리 나면 마을이 이제 그런 영향으로 막 흔들리고 좀 소리가 나고 했겠지. 포성과 포성 사이를 뚫고 피라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이제 6.25 어떤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북쪽에서 나무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았어.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이라는 거, 이 노자가 길 노자잖아. 독이라는 거 우리가 뭐 독극물 할 때 그런 거에서 노독이라는 거는 여독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 여독은 여행 가서 이렇게 쌓이는 피로고 노독은 길을 다니면서 이제 쌓이는 어떤 그런 피로나 힘듦이나 이런 걸 노독이라고 해요. 그렇게 피란 다니면서 쌓인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붙이 따위의 물건을 식량하고 바꿨다. 피란 나올 때 가져왔던 나의 재산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꿔서 이제 생활하는 거지.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쵸? 뭐가 귀했을까? 제가 이거 펜 색깔 좀 바꿔볼게요. 네. 아마 여기 써있긴 하지만 식량이 귀해진 거지. 먹을 걸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은 동량, 막 거지처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죠.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그러니까 꽁무니에 포성을 매달았다는 것은 피란민들이 내려올 때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전쟁 중인 거죠.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지고 다시 호련히 길을 떠났다. 여기서도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또 가는 거야.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다.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란민이 많이 몰려온 것은, 자, 우리 마을이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마을은 어디냐? 요 만경강 다리.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지만 전라도 쪽에 있는 다리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대.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히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큰 다리가, 그 긴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폭격을 맞았어. 다리가 긴데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폭격을 맞았어. 그래서 여기 끊어졌어. 그럼에도 사람들이 물을 건너서 넘어온다는, 그만큼 절박했겠지. 여러분 혹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황정민 씨 가족이 흥남부두라는 함경도인가 함경도겠죠. 거기 있는 데서 이제 배를 타고 피난 오는데, 그 조그만 배에 예를 들어 사람이 한 3,000명 탈 수 있는 배에 수만 명이 매달려서 막 그러다 애기 잃어버리고 하는 거잖아. 그만큼 절박하니까 도망 막 가는 거야. 여기 지금 다리가 끊겼어도 강물 막 타고 건너가는 거죠.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 피란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앞지름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꽁무니에 원래는 그 인민군이 쫓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피난민보다 앞에 왔다는 건 더 이제 피난민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 날개 문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나의 마을에 유난히 피난민이 많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요 말하는 이유, 아까 말했지만 그 만경강 다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어른들은 피난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달가워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갑지 않다. 예,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왜? 여기는 남쪽이야, 전라도인데 저 위에 함경북도, 평안도, 뭐 충청도 이런 데서 막 내려온단 말이야.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은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손님을 맞이하고 하는 방인데, 사랑방이나 헛간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고 나면 의뢰는 보통 맞춤법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의례가 아니라 의례가 맞는 거야. 의뢰 집안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다.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어른들은 골머리를 앓곤 했다. 이제 머리가 골치 아팠다, 이런 얘기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때문에 뒤주 뭐 하는 거죠?
저 쌀통 같은 거야. 쌀 보관함.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함인데 여러분 그 사도세자라는 거 들어봤죠? 그 사도세자가 이렇게 작은 아마 교실마다 교탁이 있으면 볼 텐데 그 교탁 정도의 사이즈 그런 데서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게 이제 뒤주예요. 보통은 집에 쌀도 보관하고 중요한 물건 넣어놓기도 하는데 뒤주 속에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지고 자, 왜 그랬을까? 그치 전쟁 중이야 지금 전쟁 중이니까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점점점 인심이 얄팍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가족, 나 위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아이들의 시각으로 쓴 이유가 있겠죠. 어른들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아, 또 우리 먹을 거 빼갔네. 아, 또 내 거 훔쳐갔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는 거야. 어른들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나와 나는 피란민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피란 왜 가는 거야? 전쟁 피해서 가는 건데 애기들은 모르지. 아이들의 순진한 태도죠. 세상 저쪽 끝에 와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어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 눈에는 새의 깃털만큼이나 가벼워 보였다. 소풍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처럼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왜 우리는 이 마을에 붙박여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란을 떠나자고 아버지에게 조르기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시각이 뭐냐면 아이들은 어때? 그쵸? 세상 물정 잘 모르지. 전쟁의 실상을 모르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아이의 시선으로 이 작품을 썼는지를 아셔야 돼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의 대립에 의해서 발생했지만 사실 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거지. 여기서도 이제 아이들은 아직 전쟁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밥을 굶어야 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야? 탯돌에서 오줌 누고 돌팡에다 똥 싸고 알았지야? 이거 뭐냐면 여러분도 어떤 뭐 컴퓨터 같은 거 사고 싶어 엄마한테 비싼 거 사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막 시위하는 거지. 밥 안 먹고 막 떼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들도 이제 피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갈 것 같으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면 안 돼. 뭐 누나랑 이제 짜는 거야 둘이. 삽작 밖에서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연시 끈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안에서 내 청이라면 웬만한 것을 다 들어주는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10분 이용한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야. 지금도 다들 귀한 자식들이겠지만 예전에 집안의 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누나가 말하면 안 돼. 누나가 컴퓨터 사주세요 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말하면 돼. 근데 이제 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너가 이제 밥도 굶고 잠도 안 자고 하면 아버지가 네 말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누나는 10분 이용할 셈이었다. 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하게 울고 때를 써도 아버지 입에선 좀처럼 허락이 내리지. 이 피란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그치?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란을 가로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서 허리를 잘리고 난 이튿날이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안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피란이 결정했어. 아직은 제법 멀찌막이서 노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라는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투 다가와 있었으므로 바투는 바짝 가깝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잠깐 요거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표현 조금 어려워하던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전쟁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전쟁이라는 놈이 어깨동무를 한다라고 표현했지. 이런 걸 우리가 의인화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가까워졌어. 우리 마을도 이젠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오누이야. 남매. 마을에서 30여리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란을 시킬 작정이었다. 심리가 4km쯤 되니까 30리는 12km? 원래대로 하면 뭐 5.5km라고 하니까 더 하여튼 15km, 10km 이상에서 20km 이하에 있는 그런 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간단한 옷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떠났다. 그토록 바라던 피란인지라 누나와 나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 또 색깔을 잘 표시할 텐데 보세요. 소풍이라도 떠나는 듯 즐거운 기분이었어. 처음에 피란 갈 때. 한길 위에 한여름 햇볕만이 쨍쨍할 뿐 여름인가 봐. 강아지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대. 뭔가 좀 이상하지?
소리개는 솔개 같은 건데 옆에 보시면 매 같은 종류의 새예요.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위에서 높이 떠서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채 박제의 표본인 양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하늘에 새 한 마리 떠 있고 밑에 아무것도 없어. 뭔가 불길하지.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불길한 분위기야. 너희가 길을 나갔어. 근데 길에 아무도 없어. 하늘에 매 같은 거 한 마리만 날아다니는 거야. 뭔가 좀 쎄하지. 응? 우리 보통 막 그런 28일로 이런 영화 알아요? 딱 나가면 거리에 모든 게 멈춰있고 나만 살아있는 그런 느낌처럼 거리에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거야. 다늦게 피란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여느 피란민의 물결을 다들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지? 아까 여느 피란민의 물결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 이 오누이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하고 방향이 다르지. 고모네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북쪽 산골이었다. 거기 말고는 달리 피란을 갈 데가 없었다. 적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 피란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서 아까도 되게 신났잖아. 아이고 지워볼게요. 지금 어때? 흥분돼 있어 뭔가. 업된 거 텐션 올라간 거야.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 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보통 무서운 거야. 왜? 구멍에 이제 여우가 있다는 뜻이니까 무섭잖아. 누나는 오히려 한술 더 떴다. 길가 아카시아 나무 잎을 따서 알죠? 아카시아 잎을 하나 따서 집에 간다 못 간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한 개씩 똑똑대면서 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고 있었다. 신난 거야 지금. 여우야 뭐하니 뭐 이런 거.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이런 노래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노래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뭐 이런 정도만 하는데 뒤에 보면 더 무서운 원래 이 노래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뒤에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이 알아요? 이 벼룩 뭐 이런 거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아마 없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나 이런 데서 붙어가지고 빈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피 빨아먹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나가 신나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노래를 툭 그쳤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 달라진 거지. 누나가 노래 왜 그쳤느냐? 인민군이 나타났어. 그때 저쪽 한길은 큰 길이야. 큰 길 저쪽 멀리서에서 뿌연 먼지 구름을 이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나는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두 개의 작은 언덕. 이게 뭘까요? 요 그림이 나오던데 잠시만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35페이지에는 요 그림. 요거 기억하시면 이 이제 그 두 개의 무덤이라는 게 오토바이를 저렇게 막 풀 같은 걸로 위장해 놓는 거야. 그 위장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두 개의 작은 언덕. 응? 그러니까 이제 풀을 막 잔뜩 덮어가지고 위장해서 오토바이 두 대가 지나가는 거야. 우리들 바로 앞 코앞으로 확 다가들었다. 속력을 줄이는 척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칠 듯이 쌩 하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를 그냥 지나쳐갔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나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정된 그 가짜 언덕 속에 숨어서 우리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는 날카로운 눈초리. 바로 그 오토바이 풀댐이 이렇게 쌓아놓은데 그 안에 사람이 있잖아. 거기서 눈빛이 나를 딱 쏘아보는 거지. 바로 누구겠어요? 그쵸? 인민군에 누린 거죠. 쇠붙이와는 쇠붙이 총이겠지? 쇠붙이에 반사되는 햇빛의 파편들 이런 걸 보는 거지. 이제 여기서 겁먹기 시작해 얘네들이. 뭐냐면 인민군의 모습인 거지.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서 행랑채까지 딸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들부들 떨면서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자, 처음엔 어땠지? 소풍 가는 줄 알았지. 두 번째는 흥분됐어. 근데 이제 어때? 무섭지. 이렇게 심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이불 밑에서 이 잡아먹고 누나의 입에서 간신히 이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누나는 겁먹었어. 어리 쑥 빠진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이제 누나는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공포심 같은 걸 느낀 거지.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먹었다. 왜? 소리 내면 안 되잖아. 입을 딱 막는 거야.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자,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행동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요 부분, 요 장면 여기는 누나의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쵸? 누나의 심리. 누나의 심리가 어떤데? 불안, 두려움 이런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라는 거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꾸지람, 잔소리 이런 말이야. 그렇잖아도 빠른 거음으로 더욱 재촉해서 얼른 가자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과 마주쳤다.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서 왜 이렇게 했을까? Why? 예, 무서운 거죠. 너희 생각해봐. 피난을 가는데 양쪽에 인민군이 쫙 내려와.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 무섭지 않겠니? 누가 가도? 인민군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에 나 혼자 거꾸로 갈 때 그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본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과 같은 상황이라면 무서울 텐데 인민군이야. 더 무섭지. 북쪽을 향해 피란을 가는 우리를 인민군들은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았다. 왜? 다들 남쪽으로 오는데 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낏흘낏 곁눈질하며 말없이 행군을 해가고 있었다. 할머니랑 어린애 2명이야. 위협이 안 되잖아 군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요 심리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누나의 심리 변화. 피란을 가면서 이제 인민군을 마주치는 거죠. 이때 심리 변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러워하고 신나했다가 흥분됐다가 두려움을 느끼고 집 안으로 돌아오는 다시 요 과정. 죽어도 더는 못 가겠다. 해 넘기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결국 어떻게 됐어? 피란을 포기했죠.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는 한길을 피해서 논두렁과 밭구렁을 멀리 돌아서 깜깜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이제 인민군 피해서 겨우 이제 돌아온 거야.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발단이에요. 이제 과거에 할머니와 내가 누나와 피란을 갔던 얘기야.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던 소녀를 만났던 것보다 이 사건이 먼저야. 그 이후에 이제 소녀가 발견돼.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한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란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소녀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먼저 피란을 갔다 왔고 이 소녀를 발견한 건 피란 다음의 일이야. 사건의 순서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써볼게요. 자, 피란을 다녀오고 돌아오고 피란 중에 버려진 소녀를 만나는 거죠. 사건이 얘가 먼저야.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마을에 이제 드디어 누가 들어왔어? 인민군이 들어온 거죠. 마을 사람들이 고개 넘어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로 나섰다.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소리, 간드러진다는 건 가늘다란 좀 톤이 높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주제꼴은 그 몰골이 꾀재재해도 곱상스러운 얼굴에서 꼭 계집애 같은 녀석이었다.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는 도시 아이다운 냄새, 나를 당황시켰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부르는 방식부터가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여기 전라도잖아. 어야, 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처럼 교과서에서 보던 말씨로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껏 마을에서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이렇게. 이 여자애는 어때? 여자애란다. 이 지금 녀석은 어때? 굉장히 거침없는 성격이죠. 이게 뭐냐면 낯을 가리지 않아. 그런데 아무래도 피란민 생활 오래 하면 낯을 가리면 생활을 못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란민이 줄을 서 있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말씨들이 들어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들 있죠. 여기는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을 잘 봐두세요. 여기 이제 그 소녀에 대한 설명이에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에게 피라민 아이들에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 동네 원래 살던 애들이 새로 이제 남겨진 온 애들이나 뭐 온 애들한테 텃세를 부려. 텃세가 이제 이 터에서 내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뭐 규율이나 규칙 가르치고 뭐 이런 말들이야.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이 애가 나한테 물어본 거야. 예. 내가 잠시 머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개집애 같은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얽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엊그제부터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여기 지금 굉장히 이 어린애, 요 애인가 봐요. 제가 자꾸 여자애라고 말하는 거는 전 이 소설을 미리 읽었잖아요. 얘가 나중에 여자라고 밝혀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쨌든 그 녀석은 계속 나에게 당돌하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거침없이 요구하고 또 굉장히 간드러진 목소리에 곱상한 외모를 가진 도시 아이였어.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뒤를 따랐다.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 보여주기라 그랬어. 보여주기라는 게 뭐냐?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성격을 알려주는 거야.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볼록한 것을 보았다. 뭔가 주머니에 있나 봐.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볼록한 주머니가 연방 계속해서 떨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밤에 누구네 밭에서 서리를 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지? 그치?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 또는 뭐 추측. 왜 추측할까요? 그쵸? 내가 여러분 친구 주머니 뭐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예요.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거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을 부수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려보다가 내 등 뒤에서 쑥 붉어져 나오는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번에 즐겁 잔망을 한다. 아유 저 뭐야 왜 데리고 왔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얘가 또 이제 이렇게 막 말했어요. 응?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겼다. 아니 요 작것이? 어머니가 소매뿌리를 걷으며 단숨에 마당으로 내달아 나왔다. 참외 설이나 하고 다니는 피란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 있게 손찌검을 하려나 보다고 나는 지레 짐작을 했다. 그런데 이걸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에 내 귀를 잡아 끌고 뒤란은 뒷뜰을 향하는 것이다. 요 왼수 지발로 찾아와도 냉큼 쫓아오려면 어쩌자고 데리고 왔어? 이런 거죠. 왜? 그죠. 피란민들을 데리고 오면 피란민들이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란민들이 다 이제 막 먹을 것도 뺏어가고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피란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거죠.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듭 군밤을 쥐어 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서 울음보를 터뜨릴 수도. 나는 잘 몰라.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건 잘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애기잖아. 어린이의 시설에서는 엄마가 왜 저러는지 엄마의 속마음 아이고 또 먹을 거 축나겠네 이런 생각을 아이는 모르는 거죠. 아 엄마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도야. 네가 상객을 매셔왔으니까 네가 먹여 살리거라. 상객이라는 건 아주 자기 신보다 높은 손님. 응? 야 네가 진짜 아이고 막 이런 거죠. 어머니는 다시 꿀밤을 때리려다가 뒷뜰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아침상 벌써 치웠다. 다른 집에 가봐라.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자 이제 어머니의 인상을 잘 보세요. 여기 어머니가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어머니의 성격 어때요? 냉정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 사내 새끼가 또 기지비뱅키를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뜨기고만 이랬어요. 자 여기 보면 물반뜨기는 반뜨기가 뱀. 그러니까 이제 물뱀. 그러니까 물매미 이게 여기 물매미 뭐 아무튼 안 좋은 말이야. 좀 좋은 말은 아니고 뺀질뺀질한 사람 우리 좀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막 약간 뺀질거린다는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혼잣말을 구시렁거리며 어머니는 한껏 야멸찬 표정,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런 인정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줌마! 얘가 이제 애기가 불렀어. 이때 녀석이 또 예의 없이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 세웠다. 다른 집에 가볼게.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주려고요. 그랬어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색으로 해야 눈에 쏙 뜰까요? 이런 게 좋을까요? 요거. 요게 뭐냐면 이제 금반지야. 얘의 생존 수단이야.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 안 해. 볼게.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동그라미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떼며, 자, 또 다른 하나의 동그라미, 금반지죠.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자, 이제 엄마가 어머니의 눈에 불이 환하게 쨍 켜진 거죠. 우리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 혹시 아니?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렇게 막 돈 모양 이렇게 막, 잘 다시 그려볼까? 왜 눈동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돈 막 이런 모양 본 적 있지? 엄마 눈도 그렇게 된 거야. 엄마의 탐욕스러움에 이제 불이 들어왔네요. 아까 어머니가 굉장히 인정이 없었고 탐욕인 거죠. 탐욕. 욕심이 많은 거야.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이랬어요. 금가락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을 건너가 있었다. 엄마가 낚아챈 거지. 마치 솔개가, 아까 그 매 같은 새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가 그걸 뺏어가는 장면, 그 딱 낚아채가는 장면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아이의 손에 금반지를 낚아채며 어머니는 한참 칩떠보고 내려다보고 하다가 이게 막 위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면서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저골에서 앞섬을 싹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 금 받으면 대부분의 어른들 어떻게 하니? TV 보면 깨물어 보지. 금은 이렇게 깨물어주면 이 자국이 나거든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왜? 왜 떠올랐어? 이것은 진짜 금. 금이 지금도 비싸지만 이 당시에 더 귀한 물건이야. 아가, 갑자기 아까 뭐 너 막 무시하더니 어떻게 했어? 아가. 호칭을 바꿨지. 여기서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금반지를 받고 어머니가 녀석을 아가 이렇게 불렀어. 너 요런 것 어디서 났냐?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이게 뭐야? 엄마 금반지를 받아가지고 저 옷 속 깊이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잘 챙긴 거지, 금반지를.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엄마의 성격이 또 드러나는데, 예. 첫 번째는 탐욕스러웠고 냉정했고, 두 번째는 탐욕스러웠고, 세 번째는 굉장히 어때요? 그쵸? 간사하죠. 엄마의 성격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간사해. 우리 엄마는 탐욕스러워 이러지 않고 엄마의 행동과 대사만 보여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야? 그쵸? 우리죠. 우리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이건 근데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짓말이야. 얘가 어른들의 탐욕을 알아. 그래서 이거 말하면 다 뺏기잖아. 그래서 주웠다고 하는 거야. 숙부네가 떠난 다음날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녀석이 이제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왜? 이 아줌마 금에 낚인 걸 알았어.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믿지 않는 거죠. 어머니는 연시 싱글벙글 웃어가며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럽게 토닥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아가, 요 다음번에 또 이런 것이 생기거들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겠냐?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금반지를 줍기로 무슨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듯 이 녀석의 입에서는 무척 시원스럽게 대답이 나왔다. 그 얘기는 뭐야? 얘가 금반지가 또 있게 없게, 그치, 또 있다는 거지. 여기 나오죠? 녀석이 금반지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에이 그 애린 것이 천리 타관해 와가지고 부모 잃고 식구 잃고 얼마나 배고프고 짜겠냐 라고 예, 여기 어머니의 태도 변화. 이 태도 변화를 이끈 게 뭐 때문이지? 그치, 금반지 전후로 달라지는 거죠. 금반지 받기 전에는 막 싫어하다가 금반지 받고 좋아하는 거야.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 자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밝혀졌네. 그 아이 이름은 명선이 우리 집에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난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 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란을 내려왔던 명선이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사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아니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발견되었다.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란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란을 떠난 날 얘는 발견된 거지.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어떻게 돼? 피란을 간 게 먼저 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피란 갔다 돌아와서 얘를 발견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이제 할게요. 이게 은근히 소설이 전문이 실려 있어서 길이가 길고요.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끊고 뒷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